안녕하세요. 발표자 최동규입니다. 먼저 저는 이번에 부산 엑스포 이런 거 사이트 보면서 전시, 박람회 이런 관련 사이트를 한번 구현해보고 싶어서 그 부산 엑스포를 광고하는 사이트랑 그리고 백스코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번 화면 설계를 해봤습니다. 이제 카카오 오븐에서 처음에 만들 때는 이 화면 구성을 할 때 그 넓이를 1200 픽셀로 하고 그리고 높이를 900 픽셀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화면을 구현했습니다. 첫 화면은 특이할 거 없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고 밑에 이제 푸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내비바 그리고 이미지 푸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탭이 행사 일정입니다. 행사 일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넘기면서 이미지가 넘어가도록 만들었고, 아래 이제 행사 일정을 카드 형태로 만들어서 행사 일정들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검색어 창을 이용해서 행사명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탭인 시설 안내로 들어가면 이제 시설 전체적인 조감도 그것들을 이제 이미지로 따와서 그 위에 이제 있는 시설들을 클릭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밑에 그걸 아래 대관 신청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전송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알림마당은 이제 게시판들을 구현하려고 한번 이렇게 레이아웃들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면 그냥 간단한 깔끔하고 간단한 구성들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로그인 화면과 회원가입 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븐에서는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다시 이제 제가 만든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1200 픽셀 넓이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디어 쿼리를 구현을 아직 안 해가지고 이 픽셀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건 나중에 미디어 쿼리를 구현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메인 페이지인데 이제 헤더를 만들 때는 Z 인덱스를 사용해서 배경 위에 투명하게 해서 내비바를 구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그 소스를 안 빌리고 자체적으로 구현해봤습니다. 헤더 부분에 포함된 거는 로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내비바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내비바의 배경과 글자색이 변경되도록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비바 안에 있는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에 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밑줄이 생기면서 내가 어느 곳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부분이 이제 아래 있는 내용 부분인데 이제 배경 이미지를 크게 사용해 가지고 구현을 했고, 그리고 이 이미지에는 겉에는 이제 보더 레디어스 값을 줘서 살짝 둥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통해서 타이핑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거 API를 가져와서 구현을 했는데, 이게 비동기화 그 A싱크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 적는 것에 딜레이를 주면서 이렇게 한 글자씩 적혔다가 한 글자씩 지워지고 이렇게 계속 문자 배열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푸터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전 깔끔한 거를 원했어 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도 이제 무채색, 흰색
검은색, 회색을 통해서 그냥 깔끔하게 화면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일정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까 전에 카카오 오븐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위에 슬라이드를 구현을 했는데, 이거는 그 부트스트랩을 가져와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밑에 마찬가지로 이제 카드 형식으로 행사 일정들을 이렇게 구현을 해놨지만,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것도 슬라이드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넘길 수 있게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여기 행사 일정 보시면 이렇게 카드를 넘길 수 있게 만들고 싶었는데 아직 미구현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설 안내 알림마당 부분은 페이지를 아직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로그인 부분을 가면 그냥 특이한 점은 없고, 이 아래 아이콘 보통 다 잘 쓰셨던데, 저는 아이콘을 무료 이미지를, 그러니까 아이콘들이 모아져 있는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포지션 값을 변경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로 바꿀 수가 있도록, 원하는 이제 사이트나 그런 것들 맞도록 바꿀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 그리고 뭐 인풋 타입 이런 것들은 다 구현하신 부분들이라서 다 비슷하게 구현을 했고요. 회원 가입은 이제 큰 차이는 없고, 이제 이 전체적인 넓이가 저는 1000픽셀, 아까 로그인에서는 600픽셀로 구현을 했고, 이거는 1000픽셀로 해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패딩 값이나 마진 값을 다 픽셀을 통일을 해서 이렇게 로그인하면 회원 가입할 때도 큰 이제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처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 자바스크립트를 구현을 하는데 분명히 코드문을 맞게 입력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이 HTML 문서가 로드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먼저 실행을 해버려가지고 자바스크립트 구문들이 먼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것들을 그 윈도우 온로드라고 이 화면이 먼저 실행이 되고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코드를 짜서 이것들을 해결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jQuery를 실행하는데 자꾸 이제 콘솔 창에 가면 자꾸 오류가 떠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보통 이제 헤드 부분에다가 링크를 걸게 되는데 jQuery 링크를 제 소스보다 아래다가 넣었더니 그런 오류가 발생해서 제 소스 코드보다 jQuery 소스 코드를 위에다 올려서 링크를 걸게 되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푸터를 제가 모르고 이제 이 아래 이 회사와 뭐 도메인 뭐 이런 네임들을 넣는 것들을 빠뜨려 가지고 나중에 적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960픽셀을 사용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들 나중에 입력하게 되니까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수한 그게 있었고, 또 이제 이걸 한번 이렇게 실수하고 나니까 각 화면당 다시 푸터를 작성해서 다 달아야 되더라고요. 또 이제 CSS 페이지를 각 화면당 저는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한 작업을 계속 연속으로 4번, 5번씩 해야 되는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제 지금 제가 구현했던 거를 다시 뒤엎고 한 화면으로 구현해보자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건 인덱스 페이지인데 인덱스 2 해서 아직 미구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구현 구성 중이긴 하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화면에 이렇게 구현을 해서 그 CSS를 통합해서 써서 반복할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통합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 통합을 구현하다 보니까 다시 이슈가 생겼는데,
지금 이 네빗바가 보면 이게 투명처럼 돼 있어가지고 흰색 바탕이잖아요. 흰색 글이 적혀 있잖아요. 흰색. 그래서 내려보면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화면에서 흰색 글이랑 겹치게 되면 메뉴바가 안 보이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거는 이거는 이제 스크롤 이벤트라고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얀색 구문까지 하얀색 이 범위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뀌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아까 전에 아랫부분 포지션 픽스드 쓰신 분이 계셨는데, 저도 위에 처음에는 이게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위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포지션 픽스드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따라 내려오면서 이 위에 있는 네빗바를 계속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썼던 부분들 간단한 코드긴 한데, 여기 콘솔 로그 창 들어가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옆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제가 검사를 하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올림, 나갔을 때 나감, 이렇게 해서 코드들이 옆에 적혀 있는데, 코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 바로 여러분들 그 화면에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크롤 이벤트도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움직이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스크롤 이벤트도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이게 스크롤의 위치들을 콘솔 로그로 찾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복사해서 이 스크롤 이벤트 이렇게 바뀌는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랑 jQuery 샘플을 제공을 많이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다른 그분들 일단 소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발자 도구 들어가서 실행했을 때 해당 소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특히나 로고까지 좀 친절하게 남겨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콘솔에 남으니까 해당 자바스크립트 코드 바로 눌러서 좀 더 확인하기 편하게끔까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현찬 씨. 안녕하세요. 최현찬입니다. 저 일단 이 사이트를 만든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고 평소에 잘 찾아보지도 않는 편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자신의 패션에 좀 만족을 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중에 좀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면 좀 부럽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게 날씨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그게 또 맨날 같은 날씨면은 그래도 옷을 좀 신경을 쓰겠는데, 맨날 바뀌니까 이게 옷을 사는 거를 좀 귀찮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사이트 중에 이런 거를 좀 떠먹여 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그 기온별로 좀 패션을 분류를 해놓고, 그 기온에 따라서 옷을 뭘 입을지 볼 수 있고, 그 옷에 대해서 좀 그 옷의 종류에 대해서 좀 패션을 사람들이 글을 올려가지고 그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제가 좀 기온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구성을
일단 제가 이거 카카오 오븐으로 그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일단 이게 메인 페이지고 그 다음에 이 그 기온별 일단 이거 로그인 창이고 회원가입 창 금방 지나갔고요. 그리고 기온별로 일단 이게 또 사이트 소개를 또 올렸고요. 그리고 기온별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도록 해서 좀 상의 하의 기타 이렇게 좀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또 뭐 게시판이랑 그리고 또 옷 중에 베스트 옷을 추천을 많이 받은 옷을 올리는 그런 구성을 제가 취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성한 대로 거의 비슷하게 하려고 사이트를 죄송합니다. 그 비슷하게 하려고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일단 이 이름을 그 크로즈 이 옷이라는 뜻의 크로즈 단어에 그 온도 단위인 그 섭씨 온도 그거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 그 사이드 바를 보시면은 이게 그 태양이 멀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는 이런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를 택했고, 그리고 이걸 들어가서 아무 옷이나 클릭을 하면은 그 옷에 대해서 사람들이 패션을 글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 구성을 취했는데, 이때 그 이런 옷을 그 약간 좀 언어 유희로 그 화시온도 이게 단위로 해서 좀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고, 일단 이 사이트에 대한 소개는 제가 여기 글을 올려놨으니까 뭐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이 소개를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리고 제가 참고 사이트로 한 사이트가 일단 당연히 그 대표적인 패션 사이트인 그 무신사를 참고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좀 그 밴드의 선생님이 참고하라고 올린 사이트 중에 하나에서 그 이렇게 그 위에 상단바랑 그리고 사이드바가 겹쳐져 있는 형태의 사이트가 되게 디자인이 저한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이트를 참고해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구현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노가다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사 붙여넣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부트스트랩을 정말 제가 진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 많이 활용을 한 이유가 일단 그 CDN 코드만 입력을 헤드 부분에 해주면은 그 코드가 겹치지도 않고, 그리고 좀 짤막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약간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이 상단바도 제가 그 부트스트랩을 이용했는데,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를 크기를 줄이면은 알아서 이렇게 바뀌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크기를 줄였을 때 그 반응성으로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썼고, 그리고 좀 사이트에 설명이 그 한글로 자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좀 부트스트랩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한 게 일단 상단바를 부트스트랩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그 여기 날씨에서도 보시듯이 이렇게 선택바, 그리고 옷에서도 이렇게 선택바를 하는 데 있어서 부트스트랩을 활용했고, 또 그리고 그 이렇게 페이징 하는 데도 활용했고요. 드롭다운도 활용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옷에 사진을 담는 이 카드 형식도 부트스트랩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드펜 사이트를 활용했는데, 이 사이트를 활용한 이유는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랑 이쁜 디자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을 했는데, 그걸 활용한 그게 이 사이드 바랑 그리고 회원가입이랑 그 로그인을 그 거기 코드바에서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썼고, 그리고 게시판도 그 코드펜에 있는 사이트 코드를 붙여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글링을 통해서 이 날씨 이거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이게 아이프레임 코드로 짤막하게 나와 있는 그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썼는데, 이게 또 지역에 따라서 날씨가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선택바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을 해주셔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니까 당연히 좀 그리드 이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되게 편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다른 사람의 코드다 보니까 그 좀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그 크기적인 문제였었는데, 이렇게 이 상단 메뉴바랑 이 사이드바가 이 코드펜이고 이거는 부트스트랩이다 보니까 이 코드펜에서는 이 사이드바가 맨 위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리면은 이게 그 크기가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다 안 보이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약간 단위를 픽셀 말고 뭐 약간 퍼센트 단위 이런 것도 써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VH라는 단위를 써보니까 이게 10VH로 구성하고 아래쪽은 90VH로 구성하니까 딱 1대9 단위로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그 약간 마진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그 높이에 있어서 좀 픽셀이나 비율 단위를 활용해서 그 부트스트랩 크기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창을 제가 휴대폰에서 이 홈페이지를 보고 싶은 욕심에 이 창을 이렇게 줄였을 때 그 이렇게 그 되도록 하려고 미디어 커리를 활용했는데 일단 이 사이드 바가 이게 거슬려서 디스플레이 노는 없앴고요. 그리고 이 마진이 또 이게 사이드 바로 인한 마진도 줄였고 그리고 이게 내부 바를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내려오는 게 원래 색깔이 투명한 색이어서 이 내용이랑 겹쳐서 보였었는데 이거를 색깔을 바꿨더니 여기서 또 이 색깔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이거를 미디어 커리로 줄였을 때만 색깔이 투명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꿈으로써 이게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인 회원가입 창을 들어가면은 이 창이 이것보다 위에 있었었는데 이걸 아래로 내리게 하려고 그 Z 인덱스 값을 더 높게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되게 말이 길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 공지사항 게시판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이 글씨가 자꾸 이쪽에 좀 오른쪽 위치하길래 그 원인을 봤더니 그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게 이게 상위 태그에서 아래 태그로 점점 부모 태그에서 아래 태그로 점점 내리면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봤더니 문제인 태그를 발견했고 거기보다 위에 위치를 하게 해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 자유 게시판이 글씨가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지금까지 복사 붙여넣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노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약간 이 사이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욕심이 과해가지고 이게 옷을 다 온도별로 다 옷을 웬만한 거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들어갈 때마다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되게 뭐 스마트하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막 노가다로 막 다 사진을 복사해서 붙여넣었어요. 이거를 다 다운받고. 근데 이게 뭐 저작권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발표 끝나고 다 지울 생각인데 어쨌든 이런 노가다 작업을 하고 또 HTML이 거의 100개 육박하도록 좀 다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좀 계획성 있게 미리 좀 틀을 만들어서 좀 한 번에 구성을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했으면은 훨씬 노가다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자바스크립트나 뭐 jQuery를 시도를 안 했다는 점이 되게 아쉽고요. 그리고 그리드를 많은 분들이 되게 잘 구현하셨던데 그거를 좀 시도조차 안 했다는 게 시도를 했으면 좀 그런 거에 실력이 좀 늘었을 텐데 그걸 안 했다는 게 되게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약간 패션 지식에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이 사이트를 보고 별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아, 네. 미디어 커리 만드실 때 네. 제뉴바가 나오게 만드셨잖아요. 네. 쪽이면 네. 거기 색깔을 변경했는데 원래 메인에서도 같이 바뀌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이게 문제가 이 색깔로 했을 때 이 속에 이쪽에만 파란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였었는데 이거를 딱 이게 바뀌는 시점이 990 픽셀인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커리로 이게 딱 바뀌었을 때만 이 색깔이 부트스트랩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뭐 콜랩스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색깔이 딱 이 990 픽셀 아래로 내려갔을 때만 바뀌도록 설정을 해서 그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제 얘기 대화 용어가 조금씩 사용도 하시고 좀 쓰는 거 보니까 되게 좀 점점 개발자스럽게 대화를 하시는 걸 보니까 되게 뿌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그 날씨랑 해당 옷을 추천하는 걸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다 그렇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옷들이나 이런 이게 액박되어 있는 여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싹 다 데이터로 다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이 이제 DB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DB에 있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뭐 하면 좋을까요? 우리 수업 때 했었어요. 반복문. 네. 반복문으로 이게 차차차차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나 한 땀 다 하시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면 그 반복문 안에 데이터에 있는 양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양식 틀만 딱 맞춰주면은 뿌리는 건 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탁탁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면이나 이런 거 틀을 이렇게 좀 맞춰주면은 안에 있는 이 알맹이 내용들은 DB에서 다 가지고 가서 뿌려줄 겁니다. 훨씬 더 재미있어요. 재미도 있고. 근데 노잼이 되는 경우 어떤 거냐면 DB 다 만들어놨는데 연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멘붕이 도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분명했는데 연동이 안 돼. 그거 다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뭐라? 어디 갔지? 이 사이트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뭐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거 할 때 이거 지금은 우리가 한 땀 한 땀 다 했지만은 해당 데이터에서 다 가지고 오실 거고, 이거 클릭했을 때 이것도 전부 다 데이터가 연동이 되어야 다 뿌려지게 되고, 연동 안 되면 다 액박으로 다 뜰 거면 이미지요. 그래서 해당 DB 서버랑 파일 서버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싹 다 하시게 될 거고, 되게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잘 해서 그 꼭 본인이 원하는 구조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옷을 잘 못 입어서 맨날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데 저거 하면은 엄청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것도 그 데이터 이제 수집하는 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저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AI 러닝까지도 넣어서 하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학습시켜가지고 저걸 조금 더 실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이버라는 특정한 그 대형 포털사 가면은 내가 구매했던 옷들에 관련된 비슷한 거 추천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저런 시스템 다 쓰고 있어요, 사실은. 쓰고 있어서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승우 씨. 잠시만요. 그 발표를 맡게 된 하승우입니다. 저는 일단 목차로서는 첫 번째 설계한 동기, 두 번째 유스 케이스, 세 번째 설계한 메인 화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계한 로그인 화면, 그 다음으론 창고 사이트, 고연한 메인 화면, 고연한 코드, 문제점, 총평, Q&A로 구성하였습니다. 일단 설계한 동기는 사이트를 설계하게 된 동기는 국가 소속 단체인 어업정보통신국의 공식 사이트가 없고 위 단체의 홍보 및 필요성을 느껴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를 개설하게 되면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신고 및
민원 접수 기능을 통하여 빠른 조치 및 대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유스케이스는 총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비회원, 회원, 관련 기관, 소속 기관이 있습니다. 비회원은 기관 소개 및 조회 이런 것을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원이 되게 되면은 민원 접수, 조회, 자료실, 신고 기능, 자유 게시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 관계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관련 기관으로서 이제 승격이 되고 관련 기관이 되면은 이제 어선에 대한 식별 번호, 전화번호 조회 가능, 그 다음에 일몰 일출, 조업 지도 교육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업종 관계자 신청을 받아주거나 공지 사항 및 변동 사항 등을 이제 게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설계를 했던 화면입니다. 이렇게 계획은 이렇게 짜게 되었지만 계획은 이렇게 짜게 됐고 그다음에 제 창고 사이트는 저는 이제 부트스트랩 태블릿에 있는 이제 그런 코드들을 가져가서 이제 조금 손본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구현하게 된 화면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헤더 부분에 이제 로고를 넣거나 이제 로고를 직접 만들어서 넣고 그 다음에 기관 소개를 보시면은 이쪽 밑에 드롭다운을 이용하여서 여기 안에도 따로 목차 같은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화면을 누르게 되면 바로 로그인 창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회원가입 창으로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메인 화면 밑으로 내리게 되면 기관 소개라고 따로 하나의 화면으로 합쳐서 여기서도 이제 역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다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여기서 로고를 누르게 되면 다시 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쓴 이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이미지를 넣고 이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서 다시 홈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따로 그 다음에 홍보 게시판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밑에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그룹을 만들어서 전체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그룹 안에서도 또 따로 설정을 해서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만 이렇게 따로 가지고 올 수 있게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는 또 뉴스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이퍼링크를 걸고 그 다음 여기 밑에 버튼을 보시면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일 상단 부분으로 갈 수 있게 부트스트랩 코드를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여 들고 가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용한 코드는 글자 사이 공백 코드나 화면 투명도, 데이터 그룹화하는 거랑 글꼴 속성, 그리드, 박스, 테두리 설정하는 그런 코드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설계하면서 이제 느꼈던 문제는 사이트를 만들기 전 부트스트랩 템플릿을 다운받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사이트 전체 코드를 이해하고 분해하는데 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CSS나 JSQ 안의 속성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하나하나 분해하고 고치거나 아니면은 HTML 자체 코드에 임의로 함수를 넣어 코드를 더 씌우는 과정에 불필요한 코드들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또한 기존에 다운받은 사이트를 토대로 하다 보니 처음 목표로 잡았던 설계 화면과 다소 차이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평은 부트스트랩 태블릿을 이용하면서 좋은 점으로서 여러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었지만 한 코드를 잘못 빼게 되면 아예 그 화면 자체가 깨지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HTML 자체에서 코드 함수를 넣었던 경우가 많았지만 점점 사이트를 구현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직접 CSS에서 데이터 그룹을 묶어 HTML에 한 번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최대한 뼈대를 토대로 처음 목표한 설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방금 말 진짜 저 김용원 이런 관련 사이트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원래는 수산협회라는 또 다른 큰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여기 어업정보통신국이라는 것은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따로 사이트가 없고 직접 문의하기 위해선 전화 문의나 아니면은 관련 이제 업종에 있는 기관한테 문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산하 조직에 있는 사이트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없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죠? 제가 원래 군대 안에서 있었던 이제 그 군대 안에서 있었던 그 소속 기관에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사이트가 아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빨리 그거 해서 신청해요. 그거 나중에 이런 거 다 공모전 하거든요. 네. 그거 이게 거의 항상 사이트들이 다 이제 분류가 다 레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이거 보자마자 이게 없다고 진짜 없다고 하니까 되게 좀 의아했는데, 예, 그게 아무튼 예,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고 동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훈 씨. 이렇게. 안녕하세요, 홍성훈입니다. 이게 제가 사이트의 픽셀을 다른 데서 작업을 했더니 여백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다음에는 여기 이것도 좀 센터를 잡는 그리드를 좀 잡아가지고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 스터디도 하신다고 하고 저는 그 매일 공부한 거를 따로 업로드를 예전에 만들었던 페이지에서 안 올라가면 없어질 겁니다. 스크롤 안 내려져요. 아. 그 정도 아니에요? 네, 그 공부했던 것들을 예전에 만든 웹사이트에다 노트처럼 적는데 그걸 따로 기록하는 사이트를 그냥 제 거를 제가 업로드도 하고 만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잘 만들게 된다면 뭐 스터디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게끔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배경화면은 이렇게 그냥 좀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목은 Share Your Code. 이 버튼은 항상 그냥 홈페이지 홈으로 돌아가는 버튼으로 작동을 시켰고 하이퍼링크를 작동시켰고 카테고리 목록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게시판 5개를 만들어 놨고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게시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로그인이랑 사인업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심플한 걸 좋아해서 일단 버튼들은 다 가져다 대면 조금씩 이제 CSS를 활용해 가지고 적용을 시켜 놨고요. 유효성 검사까지는 일단은 만들어는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시간을 투자했던 게 검색 화면인데요. 검색창을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원래 카테고리가 있던 자리에 검색 이제 창이 들어가는 걸 원해서 이걸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if문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 아이콘에 배경색을 없앤 다음에 이제 투명하게 만들고 이 버튼에 이 이미지가 투명할 때 클릭을 하면 만약 투명하다면 그 배경색을 회색으로 만들고 이 앞에 있었던 카테고리 이 드롭다운을 그 디스플레이 논을 시킨 다음에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이 서치바를 디스플레이를 블락을 시켜서 다시 드러내는 용도로 함수를 만들었고, 원래는 이제 이 검색 아이콘을 진짜 검색을 하는 아이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좀 시간도 없고 해서 일단 돌아가는 버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는 배경을 아무데나 눌렀을 때 다시 카테고리로 돌아오고, 이 검색 버튼은 돌아가는 버튼이 아니라 검색이 되는 버튼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스크립트 함수를 이거를 모달을 써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다음에 이제 코드 리뷰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놨고요. 이제 게시판으로 가면 라이트 버튼이, 이제 글쓰기 버튼이 따로 있고, 여기를 이름을 클릭하면 게시판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놨고, 이 코드가 미리 보기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콜랩스로 어떤 코드를 작성을 했는지 같은 걸 요약해서 볼 수 있게 게시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 또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해보자고 만들어 놨고, 뒤에 밑에는 이제 페이지게이션이랑 작동을 하게 만들었고요. 게시판도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여기 카테고리를 갈 수 있는 버튼에서 검색 버튼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맨 앞에서는 그냥 전체 검색으로만 통일을 시키고, 카테고리 내에서는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여기다 드롭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작성자나 제목이나 이제 따로 카테고리를 구분을 할 수 있게 원래 글쓰기 버튼이 이런 식으로 변하도록 이것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잘 하셨고요. 이게 지금 밑으로 계속 제가 위에는 그냥 아예 픽셀로 고정을 시켜버려서 이게 왼쪽 그리드는 제가 FR로 잡아놨는데 네. 이렇게 좀 유동성 있게. 네. 근데 위에 거는 제가 맨날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냥 픽셀로 잡아버려요. 나중에 조금 네. 손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에 아예 대문 구글처럼 검색 그렇게 그냥 이것도 나중에 다 반응형 이렇게 다 네. 하면 될 것 같고 잘 하셨어요. 잘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설명해 주셨던 이 검색 기능이라든지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DB 내용을 테이블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검색이 어떤 테이블을 검색할 건지, 그 안에 데이터 내용이 뭔지, 그리고 카테고리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검색했을 때 특정 조건들, 작성자나 내용이나 제목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DB로 설계를 하게 되면 각 카테고리마다 탭을 다 만드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해당 카테고리에 맞게끔 테이블의 이 내용도 각 테이블에서 뿌리는 것도 다 똑같이 알고리즘 다 똑같습니다. 데이터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틀만 양식만 유지만 된다면 뿌리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로그인이나 사인업 회원제로 하시게 되면은 해당 멤버, 해당 작성자, 그러니까 유저가 자기 작성한 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처리할 건지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들 아마 다 보게 되실 거예요. 보게 되실 거고. 일단 발표는 전반적으로 다 잘 하셨어요. 처음 발표치고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이 화면 구성을 했던 이런 것들 있죠. 잘 갖고 계시다가 아마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이제 좀 써먹을 볼 만한 것들이 조금 사실 마땅치가 않아, 예제들이. 그러니까 제가 준 예제 말고는. 근데 이거를 제가 줬던 코드를 연습하면서 본인들 직접 자기 코드에 자기가 한번 넣어보려고 하면 엄청 이게 더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 거니까 어떻게든 구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좀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 개인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할 때 꼭 써먹기를 좀 바랍니다. 그 써먹어 봐야 좀 실력이 많이 늘고 그리고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 개인적인 목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가급적이면은 제가 도메인을 이렇게 다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각자 이제 뭐 양식은 다 다르겠죠. 양식은 다 다르겠지만 배웠던 공부했던 내용 프로젝트들을 가급적 여기다가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정리를 딱딱딱딱딱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인데 그 배포는 그 저희 수업 과정에 AWS 과정은 없는데 좀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는 좀 제가 그 좀 도와드려서 요거를 좀 구성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게 일단 목표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우리가 GitHub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영화 이제 API를 가지고 와서 만든 이건 이제 리액트 버전입니다. 이건 리액트 버전이고 그 책에 있는 소스를 제가 참고해서 구현을 한 거고 뭐 지금 제가 꾸민 건 없습니다. 기본적인 뼈대만 일단 제가 놔둔 거라서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할 게 많거든요. 할 게 좀 많으니까 차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화면 표시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리액트 마크거든요. 어쨌든 참고를 일단 하시고 그래서 지금 초반에 했던 이거를 좀 할 줄 아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 본인들이 여기다가 배웠던 것들을 기본적인 것 쪽에 넣어 보시면은 그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것도 샘플용 코드 한번 참고하시라고 일단 한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우리 화면 설계 및 구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DB는 뭐 개인 공부했던 것들 뭐 GitHub으로 올리든지 그리고 자바도 자바 프로젝트 관련된 것들도 뭐 GitHub 내용들 뭐 이렇게 뭐 JSP나 서버가 필요한 것들도 이제 뭐 구현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발표해 보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것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해보고 구현을 하는 걸 해봐야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프로젝트들, 수업들은 가급적이면은 그것도 제가 내용을 언급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일단 중요한 위주로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일단 한번 보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뭐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뭔가 만들면서 좀 더 복습의 효과가 있게끔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항상 주교재, 보충교재 이렇게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마지막 시간은 그 제가 게시글에 그 본인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정리를 하신 분들은 그냥 비밀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13분 달아주셨죠?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태우 씨는 내일 하시는 걸로 하고 예, 일단 10분 쉬었다가 할 거고 마지막 시간은 정리하고 각자 소스 좀 공유하시면서 질문할 거 좀 질문 물어보고 하세요. 아시겠죠? 예. 10분 쉬었다 합시다.